안녕하세요. 오늘은 케글에서 2017년 올해 여름에 진행했던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설문조사의 응답 데이터셋을 케글에서 공개해 두고 있는데요. 케글에서는 이런 컴페티션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데이터셋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이 최근에 가장 핫한 데이터셋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분석해 놓은 커널 중에서 가장 핫했던 두 개의 커널, 그 데이터 사이언스 FAQ하고 노비스 투 그랜드 마스터라는 이 두 개의 커널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제 노트북에 분석을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저는 캐글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초보자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가설을 가지고 이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분석을 참고한 그 URL은 여기 위에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고 평균 응답 시간은 16.4분이었습니다. 171개 국가에서 16,716명의 응답자가 있었고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응답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그룹을 기타로 익명화하기 위해서 기타로 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급여 데이터를 그 환율을 계산해서 볼 수 있도록 USD를 환산한 CSV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은 선택적이고 그 취업을 한 사람과 학생을 나누어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식과 자유 형식 응답을 맞추기 위한 키를 제공하지 않고 응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관식과 객관식 파일로 분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데이터셋에서는 5개의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설문 문제가 있는 CSV 파일, 그 다음에 객관식 선다형 응답이 있는 CSV, 그 다음에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이 있는 CSV 파일, 그 다음에 그 환율 계산을 위한 그 환율 CSV 파일, 그 다음에 그 질문에 그 ask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을 디코딩하는 스키마, 이렇게 5개의 스키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 안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매플로립 인라인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는 판다스, 넘파이, 사이파이, 매플로립, 시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볼 것이고요. 노트북에 그 워닝이 보이지 않도록 워닝을 이그노어 처리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질문 데이터가 있는 그 schema.csv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저는 데이터 폴더에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다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있는 schema.csv를 pandas pd.read_csv로 불러왔고요. 이 데이터가 몇 행 몇 열인지 한번 찍어봤어요. 290개의 문항과 그 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3개의 컬럼은 컬럼, 퀘스천, asked라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서 상위에서 5개만 찍어봤어요. 이렇게 헤드로 하면은 상위 5개만 찍히고요. 그리고 테일로 하게 되면은 하위 5개의 데이터가 찍힙니다. 네. 그래서 아까 상위에서 봤을 때는 뭐 성별이라든지 국가, 나이 같은 정보가 있었고 여기에는 뭔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다형 객관식 문제에 대한 응답을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위에서 가져왔던 것과 동일하게 pd.read_csv로 multiple choice response.csv를 가져왔는데요. 이 파일에 있는 형식이 뭔가 좀 포맷이 다르다고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low memory first를 지정해 주라는 메시지가 떠서 low memory first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비디오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16,716명이 응답을 해주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에서 쉐이프를 찍어주면은 몇 행 몇 열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716명이 응답을 해주었고 그 선다형 객관식 문제는 228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컬럼을 찍어보면은 뭐 젠더 셀렉트라든지 컨트리, 아까 위에서 헤드 5로 찍어봤을 때 있었던 그런 그 항목들과 같은 항목들이 보여지고 그 밑에 있는 잡팩터들은 테일로 찍어봤을 때 있었던 항목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MCQ 선다형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테일로 찍어보면은 이 선다형 질문에 대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응답이 되어 있는지 그 밑에서부터 찍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헤드로 찍어보면 10개를 지정해서 찍어보면은 상위 10개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답이 있는 걸 보이고 NaN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부 다 NaN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해당 문제가 설문이 되지 않는 그룹에서 응답을 했을 것이라고 아마도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싱 NO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설문 그 응답이 답변이 얼마나 되었는지 빈 NaN으로 되어 있는 컬럼들을 시각화해 주는데요. 이렇게 보면 특정 그 컬럼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그 특정 그룹에게만 그 물어본 질문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뭔가 그 인사이트를 얻기는 어렵지만 그 컴페티션에 참여할 때 그 비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특정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각화해 보면은 뭔가 좀 어떻게 이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설문에 대한 통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C본 그 FAQ라는 그 커널이 C본을 사용해서 그 시각화를 해놨어요. 저도 C본을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C본에서 카운트 플롯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젠더 셀렉트 항목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이렇게 쉽게 시각화해서 봤는데요.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가별 응답수를 시각화해 볼 건데요. 시각화해 보기 전에 구체적인 응답수가 궁금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 count를 해보면은 저희가 SQL 쿼리에서 카운트로 그 그룹화된 개수를 세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count로 각 그 국가가 몇 개의 응답이 있는지 한번 세어 보았고요. 그 미국이 가장 응답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중국, 브라질, 뭐 이런 순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위에 있을까 봤더니 네, 17위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8위네요. 그리고 194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령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기 describe를 해주면은 이 age라는 컬럼에 대해서 그 몇 개의 응답이 있는지 카운트를 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찍어볼 수가 있어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 그 다음에 16,385명이 응답해 주었고 평균 나이는 32세 정도가 되네요. 네, 이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에서 시각화해 보면은 역시 C본을 사용해서 디스플롯을 그려줬어요. C본의 디스플롯을 0세 이상으로 응답한 데이터들에 한해서 찍어주었더니 아까 32세가 평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32세 평균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리고 2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30대가 가장 많고, 예,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학력을 보도록 할게요. 학력은 Formal Education이라는 컬럼에서 가져왔고요. C본에서 카운트 플롯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전공을 살펴보면요. 전공의 응답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고 싶어서 일단 응답수를 value count로 카운트했고요. 그 다음에 이 value count한 그 응답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normalize true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 모아서 보고 싶기 때문에 머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럼도 응답수 비율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테이블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수학과 통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뭐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인 아트라든지 퍼포밍 아트, 뭐 헬스 사이언스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도 보여집니다. 네, 컴퓨터 전공자들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재학 중인 사람들의 전공 현황.
메이저 셀렉트를 시각화해 보면 네, 컴퓨터 사이언스가 가장 많죠. 네, 위에서 봤던 그 데이터들을 그 시각화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취업 여부. 캐글러들이 현재 재직 중인 상태인지, 뭐, 아닌지, 학생인지, 그 다음에 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지, 이것도 위에서 테이블을 만들었던 것처럼 응답수와 비율을 value count하고 value count의 normalize true로 비율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머지로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서 이렇게 출력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기 위해서 C본에서 count plus로 employee status를 지정을 해서 보았더니 네, 위에서 본 것처럼 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65%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65%로 일하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진 않지만 예, 구직 중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그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에요. 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험은 이 테뉴어라는 그 컬럼을 가지고 와서 카운트 플롯으로 그려봤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코딩 경험이 얼마냐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부분 5년 미만이고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편이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해서 우리나라 컨트리에서 그 사우스 코리아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따로 뽑아서 코리아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담아주었고요. 그래서 디스트 플롯을 그려보면은 NA 데이터는 제거를 하고 그려주었더니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194명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성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밸류 카운트를 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수는 37명 정도고요. 그래프로 시각화했을 때도 네, 남성이 여성보다는 훨씬 많네요. 그리고 그 이 데이터들 그 성별을 또 연령대별로 한번 그려봤어요. 시각화해 보았더니 여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역시나 남성들도 20대 후반에서 예, 30대 초반, 20대 후반이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나라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매플로립에서 서브플롯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두 개 뭐 원하는 그 행렬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 여러 개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 칼럼하고 로우를 지정을 해주면 예, 테이블을 그리듯이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여성에 대한 데이터, 남성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AX는 AX1, 2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예, 순서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응답자들이 현재 얼마나 그 캐글러들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찍어 보았더니 대부분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예, 파트타임 그 다음에 일을 찾는 사람 예,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캐글러들도 예, 대부분 재직 중인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약간 기울어져서 보이는데 이 설정은 그 그 맵플로립에서 그 엑스틱이라는 그 옵션에서 로테이션을 30, 그 기울기를 30으로 하고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30도 기울이면 이런 식으로 예, 예쁘게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옵션을 그 찍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글씨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을 지워보면요. 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렇게 보여져요. 되게 보기 흉하죠. 예.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옵션을 주게 되면은, 네. 아까처럼 다시 좀 보기가 좋아졌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출력할 때 이런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응답을 볼게요. 그 대부분이 그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학생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주 묻는 질문 FAQ라는 그 주제로 그 캐글에 있는 그 노트북 커널을 바탕으로 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분석부터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